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가치 변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채권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치가 변동한다는 점은 꼭꼭 유의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 가치라는 것, 즉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처럼 채권의 가격도 매일매일 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보통 수익률로 이야기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에서 채권의 여러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만기 수익률이 보통 매매 수익률, 매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채권의 매수금리가 2.5%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매매 수익률에 대해 해당하고 향후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석한 채권 투자자가 만기 3년짜리 국채를 매매 수익률 2.8%에 매수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왜 하필 그 투자자는 만기가 3년 채권을 선택했을까요? 이 투자자는 현재 금리가 많이 상승해서 향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 시장의 방향과 틀려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3년 정도 시간이면 만기 보유가 가능한 여유 자금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투자자가 3년 동안 보유한 후에 만기 정산을 받을 때는 보유 기간 동안의 금리 변동을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매수할 때부터 모든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매수한 이후 5개월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내가 매수한 채권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지 어떤 수익률로 거래가 됐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을 검색해 봤더니 2.3%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채권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서 50bp나 하락한 건데요. 와, 50bp면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만원당 대략 130원의 이득을 본 건데요. 이자를 제외하고 5개월 만에 1.3%의 자본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자본 이득을 확정하기 위해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5개월 후에 금리가 상승해서 50bp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채권 평가액은 만원당 130원이 평가 손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신다면 평가와 상관없이 초기에 정해진 현금 흐름으로 만기에 상환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채권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도중에 발생한 채권의 평가 이익을 매도를 통해 이익을 확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매도를 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면 그 손실이 잡히지 않고 원금 보장이 되는 이러한 것이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채권 수익률과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수익률로 얘기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만기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즉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반비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매도자는 더 적은 금리를 제시하고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따라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수익률이 1bp 하락했을 때 모든 채권의 가격이 똑같이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1bp 변동할 때 가격의 변동폭을 바로 듀레이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기가 짧은 채권들은 향후에 받을 현금 흐름이 단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변동된다 해도 짧은 시간 내에 확정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만기가 긴
10년이나 20년 또는 30년 국채의 경우에는 향후 기나긴 시간 동안 현금 흐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들은 수익률 1bp가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단기에 확정된 이자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을 매수해야 하고,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만기가 긴 채권을 매수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듀레이션 개념은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때 가격 상승폭이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더 크다는 건데요. 이 개념은 채권 가격과 수익률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수익률이 하락할 때 가격이 급하게 상승하고, 반대로 수익률이 상승할 때는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채권의 특성은 채권 수익률 변동폭이 급격하게 확대될 때 체감할 수 있고, 작은 금리 변동 시에는 실제로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채권 투자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매일 금리가 변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금리를 변동시키는 요인에 대해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 물가 상승률, 통화 정책, 채권 시장의 수급 등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채권의 잔존 만기나 유동성, 신용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동향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회사채 발행 등의 자금 조달로 채권 공급이 일어나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해서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물가 상승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높여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기 상황이나 물가 등의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과 예상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채권의 금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채권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권을 매수했을 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더 안전하고 더 건전한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 위험입니다. 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은 보통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금리가 상승한 이후 중도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원금 대비 손실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금리 상승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하락 시에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위험이라고도 볼 수는 없을 거겠죠? 다음은 두 번째로 유동성 위험인데요. 주식은 보통 장내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참여자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크지 않지만, 채권은 대부분의 경우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도하려고 할 때 매수자가 없거나 혹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면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힘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활발히 잘 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요.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채는 회사채에 비해 유동성도 좋고 시장 가격이 적절하게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 위험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채권을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발행자의 신용 등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신용,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해당 채권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잠재적인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일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국채는 정부에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투자 위험인데요. 중도에 발생한 이자를 낮은 금리에 재투자해야 하는 위험을 말하는데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을 매수하면 재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다면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한 채권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의 가치 변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채권 투자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확정 수익률을 예상하고 채권을 매수한 이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초과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은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겠죠? 두 번째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금리가 상승했을 때 채권을 매수하면 원금보다도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금리가 변동하면서 그에 따라 채권의 가치가 변동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어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채권 투자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채권 투자를 통해 주식보다 변동성이 작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는 주식과의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서는 선택 가능한 수많은 종목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 투자에도 다양한 잔존만기와 신용 등급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 후반에서 3%대 수익을 보이는 국채랑 3%에서 4%대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 회사채 등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절세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채권과 분리과세 채권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텐데요. 바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면 그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기 10년 이상의 분리과세 채권, 즉 장기 채권을 매수함으로써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 투자의 매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주식 종목을 고민했던 투자자에게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비과세 분리과세 채권과 관련해서 과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